판사 출신의 이 야당 의원들은 반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함께 보시죠. 법원이 드디어 이재명 대통령의 무릎 꿇었다. 나경원 의원. 바람에 눕는 갈대도 이렇게 빨리 엎드리지 않는다. 김기현 의원.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 헌재 판단 기다려야 된다. 강경화 대변인 등의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논란은 일부 재판이 이렇게 멈췄는데 민주당이 12일 본회의에서 재판 중지법 통과를 강행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 얘기 한번 보시죠. 떡 하나 줄 테니 재판 중지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시그널로 읽힌다. 법원 결정과 관계없이 12일에 통과시키자고 박찬다 원내대표 등과 회의를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권영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면 저런 일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이재명 후보가 50%를 넘기지 못했던 것도 저 사법 리스크 때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저런 후보를 내서 대통령을 당선시켜서 지금 헌법 84조에 대해서 대통령이 열심히 일만 해도 부족할 텐데 저런 걸 가지고 또 국민들이 서로 분열하게 만들고 여야가 서로 분열하게 만들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집권 여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판사 입장에서 뭐 어떤 장사가 저걸 견딜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의 다수당의 압박도 있는데다가 이미 그분은 대통령이 돼버렸고 이런 상황인데 저는 저거 재판을 계속할 판사가 있을까? 저는 선거 전부터 당선되고 나면은 저 재판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결국 그렇게 가는 거예요. 결국은 제 대통령 되면은 제가 있어도 재판받지 않는 우리 사회에 새로운 뭘 만들어 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 일 열심히 하셔서 정말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잘 살게 하고 잘 되게 하면 좋은 거죠. 야당도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공격하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여권의 태도예요. 여권과 이재명 대통령의 태도입니다. 아니 이게 헌법을 다수 의견이 형사상의 소추는 재판도 중지된다고 어디 누가 다수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대한민국 헌법 주석서예요. 지금 민주당의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가셨던 이석연 위원장이 법제처장 할 때 만든 헌법 주석서에서도 제84조 헌법 84조에 형사상의 소추라 함은 기소를 말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지금 표준 우리말 대사전 들어가 보세요. 우리말 대사전에 거기도 형사상 소추란 것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거라고 돼 있어요. 공소를 제기하는 거. 근데 그러려면은 만약에 저런 식으로 해석을 하려면은 지금 헌법 주석서도 바꾸고 그러면 표준 우리말 대사전도 다 바꾸고 이렇게 해야 될 문제예요. 저는 그걸 가지고 저렇게 우기는 방식으로 가고 그걸 또 한술 더 떠가지고 좋아 그거 헌법에 대한 논란이 있으니까 형사소송법 개정해서 완전히 법으로 그건 위임설법이잖아요. 그 전에 저는 대통령과 민주당이 우리가 이런 논란과 국민들의 분열을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으로 국민들께서 알고도 뽑아주셨지 않습니까? 이젠 일할 수 있도록 제가 재판 받지 않겠다는 게 아닙니다. 5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직을 마치고 나면은 재판을 받을 테니까 국민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하고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구해야 될 거지 그걸 비판하는 국민들과 야당에 대해서 너들이 나쁘다라고 얘기하고 그런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해서 되겠습니까 이거? 저는 그런 면에서 정말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해하고 양해를 구하고 하는 방식의 국정 운영으로 가야 이재명 정부, 이재명 정권도 저는 국민들로부터 지지받고 신뢰받고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속보인데요. 10일 본회의가 수년이 됐군요. 아무래도 이제 재판이 멈춤에 따라서 이른바 재판정지법, 형사소송법 개정법 처리를 일단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룬 걸로 좀 풀이가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한 소식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 좀 우아스러운 대목이 있었어요, 조경 변호사님.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을 굉장히 우선시해야 되고 어떤 민생 추경이랄지 아니면 뭐 외교 현안과 관련된 안건들을 좀 먼저 챙겨야 된다라고 하는데 당에서는 뭐 특검이랄지 아니면 이런 재판정지법을 먼저 강행하겠다라고 해서 대통령실과 좀 뭔가 결이 안 맞는다라는 의아점들은 있었는데 재판이 지금 멈추어지고 있는 만큼 요 형사소법 개정 등은 좀 수년되는 건가요,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예. 국회의장실하고 원내 지도부가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뭐 서울고법이랑 위증 사건 재판부의 결정이 있었고 이제 이 논란은 끝났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84조의 취지상 당연한 건데요.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란이 너무 오래 지속됐습니다. 저는 이 대법원이나 일선 법원의 대부분 판사들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부 생각 역시 84조에 따라서 공판은 정지된다는 걸 이미 굳이 합의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더라도 이 내용에 대한 묵시적 합의는 다 있었을 겁니다. 법원은 당연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지난 선거 직전에 무리하게 이 파기 환송 절차를 진행한 것도 만약에 당선이 돼서 직무를 시작하면 그 이후에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 권영진 의원님 이 헌법 주석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아마 2010년에 나왔던 걸 겁니다. 2010년에 그게 헌법재판소가 이 호익대 모 교수님한테 용역을 줘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편찬해 내는 겁니다. 이게 헌법재판소의 주석서, 그러니까 해석을 위한 이 편찬이긴 한데 그게 헌법재판소의 공식적인 법 해석 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을 때 헌법재판소가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라는 입장을 낸 바도 있습니다. 68조 문제를 얘기하는데요. 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돼서는 이 84조 자체가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 직무 중에 소추되지 않는답니다. 직무 중에입니다. 그러니까 이 취지 때문에 대통령과 관련된 이 공무단임 제한이라든가 당연퇴직 조항은 엄격하게 제한 해석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주로 이제 공직선거법 263조가 이 당선 무효 관련된 건데 그건 당의 선거니까 지난 대선 때 이 선거법 사건이 이 사건에 적용 안 되고요. 266조의 공무단임 제한 조항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거는 지난 선거까지도 적용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통령이 포함되는지 역시 제한적으로 해석돼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68조 2항에 있는 재판은 지금 내란 외환으로 예정하고 있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내란 외환죄는 소추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이라든가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당연퇴직될 수 있다는 걸 예정한 것이지 모든 형사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 후보 시절 아니면 그 이전에 제기된 사건에도 모든 재판에 다 적용된다 이렇게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걸 재판이라는 게 명시적으로 있다고 해서 모든 재판에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학계 다수 통설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84조 논란은 이제 그러한 기존의 해석과 이 재정의 취지상 이제 논란은 끝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여러분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